네, 오늘 밤 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미국에서 나오는 각종 물가 지표들이 정점 찍고 조금 내려오나 하면서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도 좀 느슨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참 많았었는데 간밤에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매파의 가능성이 표출된 그런 FOMC 의사를 통해서 시장은 또 움찔했는데요. 오늘 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전 포인트 두고 시장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난 밤에는 일단 타겟의 실적이 월마트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닷컴이나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월간으로는 변화가 없었는데 연간으로는 10.3%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이게 이제 장 초반에 연준이 경제가 버텨주니까 더 강하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됐습니다. 해석이 정말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루하루의 흐름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의사로 발표하고 나가지고 그나마 이제 손실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해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물 시장에서 이제 9월 달에 0.5%포인트로 가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한 60% 이상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안정감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경제 지표가 좋으면 좋은 대로 연준이 강력하게 나갈 것이다. 그리고 물가 지수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연준이 강하게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서 오늘 밤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 수가 나오는데 3천 건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주에 26만 2천 건인데 이게 26만 5천 건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죠. 예상치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상치까지는 괜찮아요. 예상치 넘어가면 해고에 대해서 우려가 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나오는 말이 뭘까요? 0.75%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이 부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고,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23만 건이나 지금 감소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어요. 6월 달에 512만 건인데 7월 달에 489만 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택시장 위축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난 팬데믹 이전 수준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소비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재산이 그동안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산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재산이 축소되면은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택시장의 데이터들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게 지금 좀 불안한 게 경기 선행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 선행지수하고 이제 그 GDP하고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왔는지 제가 그 도표를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0.8%로 이제 감소를 했죠. 감소세가 좀 더 커졌어요. 전월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안에 1.8%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3%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쪽에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미국의 4개월 연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경제 성장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데드 크로스 나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GDP를 갖다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 찍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항상 경기가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보더라도 2012년도, 2016년도, 그리고 2019년도 해가지고 시장이 한 차례씩 10%에서 15% 한꺼번에 뚝뚝 떨어지는 한 2, 3주 만에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그 기록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소비 관련주들이, 특징주들이 나오는데 에스티로더 나오죠.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근데 마이너스 60% 가까이 실적이 떨어진다고 하죠. BJ 홀세일, 굉장히 저가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실적이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열어봐야겠죠. 지난번에 타겟이 안 좋아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펄스가 나오는데 펄스가 실적이 안 좋으면 관련해서 메이시스랑 줄줄이 이제 엮여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펄스가 지금 56%나 손실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밤에 소비 관련주들 실적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서학개미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태수 금융작가의 픽이 아니라 서학개미들의 픽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뭐 크록스, 코인베이스 이런 종목 많이 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이번 주는 어땠나요? 이번 주에 테슬라가 지난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겠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 사람은 가볍게 농담 던진 건데.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서 모델 3나 모델 Y의 배송 대기 시간 줄이겠다,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고, 그리고 존슨앤존슨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어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백혈병 환자들 치료제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었고요. 코인베이스라든가 그 밑에 이제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들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이 된 그런 회사들입니다.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비트코인이 급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투잇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동안 미국의 가치주 하면 인투잇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한 30%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제 킥북, 그러니까 회계 장부 정리하는 그런 거랑, 그리고 세금 보고, 제가 이제 세부 사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할 때 저희도 이 인티 프로그램 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회사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7번째로 쿠팡이 올라왔어요. 쿠팡이 사실 좀 목표가가 조금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18달러에서 22달러로 최근에 상향 조정돼가지고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보면은 11달러대 바닥에서 17달러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적자 상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학개미들이 ETF 쪽으로 들어간 것도 제가 좀 봤는데, ETF 쪽에 보면은 이제, 인베스코 큐 트러스트 시리즈 1이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었죠, 이거는. 그리고 IBB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콜드 KOLD라는 이 프로쉐어, 울트라쇼 이제, 공매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역으로 움직이는 그런 쪽이고, 그리고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제 역으로 움직이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듭니다. 미국의 30대 반도체 회사에 대해 가지고 또 뭐 수합 계약이라든가 선물 계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역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LQD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시아 쪽에서 만든 그 회사채를 기준으로 만든 그 ETF도 지금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은 천연가스나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섹터에 대한 것들을 좀 관심을 가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3배수짜리를 관심을 가졌다는 건데, 이게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산다 그래가지고 기관에서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리스크 있게 그렇게 매매를 하냐. 이런 식의 언론 보도를 많이 냈는데, 사실, 이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상당히 해지 효과를 좋게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해지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당한 고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ETF들의 가격은 시간 가치, 그러니까 옵션의 시간 가치와 유사한 성향이 있어요.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아무런 조건이 변동이 없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만 명심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 전략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상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ETF의 경우는 장기 투자는 좀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제법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념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작가님,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스트레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의 낙폭을 좀 많이 줄여서 마무리가 됐네요. 내일은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저희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